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그 전투복이죠. 이 붉은색 재킷을 입고 연단에 서서 담화하고 질의응답까지 100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형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기자회견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분석 쫙 보셨습니다만, 통일 대화의 얘기는 사라지고 경제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됐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런데 저는요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좀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상황 인식이 나는 이토록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거기에 그 호응을 해주지 않아갖고 이게 좀 안 풀리고 있다. 그래서 국회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매번 동호반복이 되면서 강도가 더 세지고 오늘도 이제 이게 친년 기자 간담회인데 뭔가 좀 이렇게 화합과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면 하는데 다시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돼 갖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비판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법안이 통과 안 돼 갖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여당의 원내대표란 분은 그 남미 전문가도 아닌데 왜 일주일씩이나 비우고 남미를 가는지 또 대통령이 버젓이 계신데 말이에요. 초이노믹스라고, 세상에 그런 거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런 분이 이제 그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오늘 여의도로 딱 복귀하면서 일성이 그거예요. 경제를 살리러 정치판으로 다시 왔다. 아니, 경제를 살리려면은 부총리 시절에 역대 최강의 실세 부총리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해놓고 나서 지금 경기가 좀 나아졌다. 뚜렷이 우리가 체감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정치판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경제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결국 뭐냐면요. 요새 이렇게 한국 보면요. 내 탓이는 없어요. 다 너 때문이에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너 좀 정신 좀 차려. 하는 식의 논리 구조니까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호소력을 지질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제가 화합과 협력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화합과 협력을 박 대통령이 한다면 그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돼야 되고요. 지금 박 대통령이 계속 경제 주장하고 이런 거는 있죠. 국회에 대해서는 있죠. 지금 화합과 협력 지금 이때까지 수십 번 말했는데 결국 공연불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박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결국 저것밖에 없다. 오히려 저는 답답한 지경이다. 이 부분에서 국회가 있죠.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이러면 저는 대통령의 어떤 국회에 대한 질책에 대해 동감하는데 지금은 이 국회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집안 싸움에 분주하고 분당, 탈당 이런 걸로 분주해가지고 경제 살리기는 아예 뒷전인데 거기에 대해서 화합하고 협력하자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하실 말씀이 있는데 잠깐만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경제 개혁에 관한 얘기할 때 한숨 쉬고 막 이랬습니다. 어떤 한숨을 어떤 대목에서 쉬었는지 직접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특별법을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이제 곧 만들어서 이것도 경제 활성화 법이죠. 근데 지금 같은 국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참 만들기도 겁나요.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이건데요. 여유 있고 자연스러운 건 예전보다 나아지신 것 같은데요. 때문에 기자회견이라고들 그러는데, 북핵 문제는 중국이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국회가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신 말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청와대가 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걸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대목에서는 좀 국민들 가슴 오히려 답답하게 하는 그런 회견이 아니었는가. 남 때문에가 아니라 대통령님이 답을 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두 분 다 때문에 기자회견이었다는 평가신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 진실한 사람의 얘기도 물어봤어요. 기자가. 진실한 사람이 과연 어떤 거냐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다. 예? 이게 진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진실한 사람. 그럼 정치인 중에서요. 나 사리사욕 챙기는 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던져서 이 한 몸 불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가 진짜 그래도 진실되고 뭐 한지 그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이게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사실 지금 진실한 사람도 진실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100분이니까 전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기자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본 것 같은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친박 핵심. 이 윤상현 의원이 충청포럼 회장으로 됐어요. 이분이 충청도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제 인천 지역구인데. 예, 이게 충남 청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그 총리랑 같은 고향이에요. 부여 청양이 한 지역구고 요번에 이제 공주하고 통폐합 대상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전에서 좀 초등학교를 좀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충청포럼 회장을 맡은 게 사실상 반기문 대망론을 띄우기 위한 한 사전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이제 지배적이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거는요. 윤상현 의원이 대권에 꿈이 있어갖고 본인이 또 충청 그 지역성 대표성을 얻기 위한 또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충청포럼 회장을 맡든지 전혀 관계는 없는데 충청도 보니까 맡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분이 친박이라는 게 친박 중에 친박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지금 갑자기 왜 반기문 대망론이 뜨고 있는 이때 왜 친박 충청포럼 회장을 맡냐 이거죠. 그건 정치적 의미를 안 둘래야 안 둘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나 친박 중 친박들이 계속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어떤 대권에 대해서 말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이 충청포럼 회장을 맡으니까 이 사람 뭐하러 갔느냐? 당장 그 어떤 의혹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박사모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충청포럼 회장도 맡고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핵심 참모라고 하는 윤상현 전 특보나 직접 충청권을 언급하고 조직을 언급하는 거 보면 대통령에게는 카드가 많으면 차기에 대한 카드가 많아야지 현 당권 주자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총선 전에 반기문 띄우기라기보다 김무성 대표를 견제해서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다. 그러니 진실한 사람들을 많이 꽂아달라. 그런 압력 아닐까요? 본인이 나가려고 생각 안 한다. 반기문 도와주려고 그런다. 지금은 총선 전이니까 반기문을 띄우는 의미는 당내의 비박 계를 견제하기 위한 비박 압박용으로 쓰이는 거지. 반기문 카드는 총선 국면이 지난 다음에 대선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쓰여질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참 정치는 재밌어요. 근데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치라는 건. 이게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냉혹한 것이 정치인데